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처럼 피고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명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 8월 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가을의 문턱으로 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면 이혼 사건 관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관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어떤 법원에서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 관할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만약에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관할도 당연히 알아서 해주실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민사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강서구에 이제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 하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통재판적 이외에도 특별재판적이라고 해서 불법행위의 경우에 불법행위지 혹은 금전채권의 경우라면 원고 주소지도 관할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여기서 민사소송법상에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이런 용어들 골치 아프겠다, 모르겠다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관할은 조금 특이합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할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여러분, 이혼사건 관할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이혼사건 관할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주소지를 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사무소를 서울 강서구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강서구 예를 들게 되네요. 서울 강서구에서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주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서울 강서구에서 부부가 같이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이제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부부가 다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서울 성북구로 이사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서울 강남구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 여전히 부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이 그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울 강서구에 살다가 한 명은 서울 강서구에 계속 살고 있지만 한 명은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혼 청구를 진행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처럼 피고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이해요. 그래서 서울에 부부가 같이 살았었는데 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아직도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부부 일방의 주소지가 부부가 같이 생활을 영위했던 서울 안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서울 강서구에서 부부가 같이 생활을 영위하다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서울 강서구에서 생활을 영위했다는 거는 부부가 주민등록을 여기 같이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남편은 부산으로, 아내는 대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는 아무도 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남편이 부산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이혼 청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도 서울에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부산에 있는 남편이 대구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할 때는 대구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생활을 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지역의 부부가 둘 다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이제 관할법원이 되는 거고요. 한
명은 그 주소지에 남아있다. 혹은 같은 주소지는 아닐지라도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계속 살고 있다. 그런데 한 명은 완전히 다른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살다가 둘 다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해가 이제 쉬우실 겁니다. 완벽하게 거의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관할구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가사소송법 제22조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제가 퀴즈를 좀 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확인하시는 시간을 제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울 강서구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고 한쪽이 이제 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서 다른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별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서울 강서구에서 같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법원은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서울가정법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강서구에서 같이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부부가 한 명은 서울 성북구, 한 명은 뭐 서울 구로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경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시 생각해봐도 서울가정법원이 관할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 강서구에서 같이 살던 부부가 한 명은 부산으로 갔고요. 한 명은 서울 강서구에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혹은 강서구가 아니더라도 서울 어딘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누가 소를 제기하더라도 어디가 관할법원이 될까요? 당연히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이것도 서울가정법원이에요. 이 경우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혼소송 관할이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생활하다가 한쪽 일방은 그 관할구역에 남아있는 경우, 그거는 그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가 완전히 흩어져 버린 경우예요. 이것도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부부가 서울 강서구에 살다가 한 명은 대구로, 한 명은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피고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이때는 부산에 사는 사람이 대구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거면 마치 민사소송처럼 대구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고, 반대의 경우 대구에 사시는 분이 부산에 살고 있는 일방 배우자를 상대로 할 경우에는 부산 가정법원에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법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한 명이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 강서구에 살다가. 그러고 한 명은 의정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 분이 의정부에 사는 분한테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정부에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네, 의정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가사 재판부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산에 있는 분이 원고가 된다 하면 의정부의 지방법원에 의정부에 사시는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을 피고로 이혼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사소송법 제22조 찾아보시면 관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고요. 그걸 읽어보시는 데 있어서 제 설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